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김성현 대표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도 시간이 살짝 부족했는데 오늘 한번 부족한 시간 없이 또 알차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시님, 오늘도 스타트는 태진형. 네, 맞습니다. 조하식님, 크크크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파란색 셔츠를 입었는데, 카메라 설정이 잘못됐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한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딩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찐. 라인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간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 트럼프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미증시 흐름들 잠깐 보면서,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이야기,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1등 제발님, 네, 미장, 국장 둘 다 가지야! 맞습니다. 가야죠. 무엇보다 국장 가야죠. 혹시 로또 1등님은 미장, 국장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로또 1등 제발 간절함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어제 미증시를 좀 봐야겠죠. 왜 맨날 우리는 미증시 이렇게 봐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됩니다. 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표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추세를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0.13% 강보합 마감을 했어요. 일단 미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나스닥이 조금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S&P 500 지수도 역시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0.03% 약보합 마감하면서 일단 단기 추세를 살짝 이탈한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방과 하방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다행히 0.52%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나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열심히 보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가 좌우되기 때문이고 또 코스닥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또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역시 있기 때문에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미증시 맵을 좀 보게 되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가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이와 반대로 아마존이나 구글, 메타는 좀 약보합, 약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상당히 기술주 간의 어떤 그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요, 딱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FOMC 결과였습니다. 연준의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두 번째는 그럼 누구의 발언이냐?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란에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공격을 한 해 만에 이야기하고 계속 기사 언론들은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제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쨌든 이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변동성을 보였고, 그리고 FOMC가 결국 올해 2회 정도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도 공개를 했고요. 파월 의장에 대한 그 물가 경기에 대한 발언 때문에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제가 이따 점도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참 이게 웃깁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도표를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간의 전망 차이에 대한 의미를 좀 축소시키는 발언을 했던 건데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금리 스탠스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하고 전망했던 부분들인데 파월 의장의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발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수치는 단지 각 위원이 현재 시점에서 경제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일 뿐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에 따라 전망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왠지 낯익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금리 경로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 문제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거 당연히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라고 밝히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어찌됐건은 상황이 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 전쟁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양방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정말 화가 나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우리가 그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할 텐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리가 양방을 다 열어놓고 전략을 짜놓은 상태에서 그럼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도 이따가 국내 지식 말씀드려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마지막에 뭐였냐면 결국 그 의도는 이란은 회담을 여전히 원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우리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과의 회담 가능성이 아직 닫히지 않고 열려 있다라고 이 부분을 좀 열어놓은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추후 기사들을 좀 파악해야 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가의 변동성을 파악하면 돈의 흐름을 좀 더 빨리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어떤 부분이 미증시를 이렇게 움직였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좀 드려본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행복님, 삼촌님, 17년 됐다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금리 인하 때려주기도 안 하는 파월 할아버지. 근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그 부분은 있어요. 이따 좀 더 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관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굉장히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했던 부분들이 완화가 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파월 의장이 중요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점도표지만 그래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파월 의장이 별거 보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결론적으로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어요. 시장은 이미 그건 알고 있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전망 속에서 지금 점도표를 보게 되면 자 3.75에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그쵸? 8명의 위원이 저기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요. 어찌됐건 연내에 2차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지금 4.25에서 4.5%. 근데 웃긴 건 점도표를 보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이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높습니다. 근데 19명의 연준 위원 중에서 7명, 둘, 넷, 여섯, 7명은요.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쪽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7명의 위원이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의미 있게 좀 봐야 되는 게 결국 시장에 대한 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많은 위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지난 3월 4명이었거든요. 지난 3월에 4명이었는데 4명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예요. 7명이면 3명이나 증가를 했고 연준 2명의 연준 위원은 한 번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그 점도표는 석 달 전, 그러니까 3달 전처럼 올해 50bp, 그러니까 0.25%씩 2번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어요. 제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기까지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FOMC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파월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의 관세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이제 물가 수준을 거의 뭐 이례적으로 높이는 데 그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적인 효과가 더 지속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감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스스로 그 비난이나 여론을 혼자 그 떠안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물가가 인플레이션 급속도로 올라가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박윤서님 안녕하세요. 제우스님 안녕하세요. JGS님 맞아요. 어젠 두통 모르겠어서 관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면요 관망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도 이따가 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연준은 이제 분기 경제 전망 요약에 담긴 전도표에서 연내 2번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0.25%씩 2번 금리 인하를 전망을 이야기를 했고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커진 상황이고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 경로를 유지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비둘기파 완화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이 되고 실업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 전망치가 상향되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 경로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FOMC의 이번 결과는 누구나 예상 가능했고 누구나 알 수 있었고 상당히 중립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 파월 발언이었다. 이거죠. 그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관세의 영향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관세 여파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름에 돼야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 뭐다?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7월 달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향후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를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더 기회 없다고. 맞습니다. 내년은 보시면 이렇게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하 2026년 보시면 이렇게 2026년도 점도표도 좀 보이시죠? 2026년 점도표 보게 되면 일단은 근데 이거는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점도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제우스님께서 내년은 더 금리 없다, 인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2026년, 2027년 뭐 연내 1회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3월 2.8%에서 3.1%로 올라간 모습들이고 성장률 전망치는 내려간 부분들이라서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연준은 상당히 스탠스를 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 좀 보게 되면 일단 어제 미증시의 흐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어제 제가 새벽까지 봤지만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가 밀렸던 부분들입니다. 정강후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트럼프와 연준에 대한 스탠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와, 저도 이야기하기가 너무 그래요. 물론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 연속성이 있으니까 쭉 계속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지금 이렇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스라엘 공습 재개, 이스라엘 미사일 무인기로 재보복 공격, 트럼프가 이란 지도자 위치를 다 안다 만다 언제든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바로 이렇게 헤드라인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현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 여부 최종 결정 안에 이란 조건 무너질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결국 지금 이란은 미국이 개입을 할 경우에 중동 내에 있는 미국 자산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워낙에 공격을 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하고 있다 보니까 냅두고 있는 건지 이거는 좀 추후 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가도 혼조세 마감을 보였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해운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 왜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아까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란 건 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될 거냐 완화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우스님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 상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제우스님에 대한 물음이 우리 어디 있죠? 관망하셨다고 JGS님 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주시는 거 어쨌든 내가 잘 모르겠고 불안하고 하면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안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식인입니다. 주식인. 우리는 주식인이에요. 우리는 주식을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 주식인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 우리 매매 안 해도요. 내일 매매하면 돼요. 내일 안 하면 월요일 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가 이런 부분이에요. 트럼프가 이란 정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경계태세를 완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이 국내 정선사령부가 이날 그러니까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필수적 활동만 허용하던 방어 지침 수준을 지역에 따라서 제한적 활동 혹은 부분적 활동으로 완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한적 활동은 지역 주민이 공습경보 발령 시에 제때 방공으로 대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0인 이내로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 활동은 지역은 야외 50인, 실내 100인까지의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장도 이 기준에 맞춰서 문을 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스라엘이 정말 강도 높게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보니까 결국 이란 얘네 별거 없네. 미사일도 몇 개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얘네 이제 이란 별거 없나 본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란의 보복 공격 역량이 약화됐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아마 지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트럼프 같은 느낌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가 조금 불안한 게 IAEA에서 이란 농축 우라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국제 원자력 기구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금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위치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뭐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감시기구의 사찰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우라늄 농축에 대한 부분이 비중 한 60%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요. 제가 이거를 왜 보냐면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금 우라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이 우라늄 비축분을 이동시켰다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비축분을요 이동시켰다라고 한다면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으로도 간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고농축 우라늄 409kg인데 이론적으로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핵을 만든다라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뭐 최고 지도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핵 협상을 해서 완화적으로 가자고 하니 이란 내부적으로도 온건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자기 그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라면은 못 먹어도 곱니다. 저라면은. 웃자고 한 소리 여러분들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될 경우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석유, LPG, 정유, SOE나 뭐 석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방산주, 뭐 LIG 넥스원 이런 전통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 수출 이런 거 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돼서 올라가는 거, 대성하이텍, 풍산, 뭐 한일난조, 빅텍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고 얘네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얘네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해운주도 마찬가지겠죠. STX 그린로지스라든지 뭐 대한해운 뭐 약간 다른 성격이긴 하지 HMM 이런 종목들 반대로 피해주는 석유화학주니까 아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흐름에 얘네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시장에서 오늘 혼조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유가가 만약에 완화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협상 쪽으로 기우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미리 지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위치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동이 되게 되면 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볼 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엊그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해운주들이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배가 충돌을 일으켰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리스크가 물리적인 전쟁에서 이제 사이버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라면 지금 이 배 충돌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부분들, 테러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보실 것 같아요? 이런 단기적 변동성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저라면요 보안주를 볼 겁니다. 우리 SK텔레콤 유심 사태 때도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였을 거니까 저는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선을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니까 빅텍 방산주하고 이런 거 봐야지가 아니고 또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시선을 한 번 더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거 반도체 세액공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랑나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나 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우리 출근길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자, 출근길 주식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퇴근길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들 퇴근길은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퇴근길 주식까지도 제가 책임져 드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개인 유튜브가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인데, 만들어 놓은 지는 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거고요. 제 개인 유튜브 우리 담당자님 링크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에는 이 한국경제TV 굿모닝 작전 출근길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출근길을 제가 책임진다면 이제 나머지 오후에는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퇴근길 주식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들 퇴근 시간 맞춰서 영상을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뭐 시장 상황에 대한 마감 브리핑과 그 관심 있는 섹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 이렇게 해서 종목들과 함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들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출근길 주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데일리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학시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퇴근길도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얼른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참고로 오늘부터 장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빗길 안전 운전하시고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뭘 봐야 될 거냐. 그쵸 이겁니다. 네 블랙에스님 감사합니다. 구독 완료.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퇴근길도 제가 책임져 드릴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쵸?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증시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에 대한 흐름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렸고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달러 환율이 좀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는 부분들 무엇보다 신정부 정책 드라이빙 기대감이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 이 투심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 중 뭐였어요? 최근에 그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어제도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물론 종목별 변동성이 있었지만 좋았습니다. 오전에 약했던 종목들이 오후에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나왔었고 우리 실시간님이 경영권 분쟁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는 남매 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남매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가 또 부자 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됐었고 참고로 그 콜마홀딩스한 종목은요 제가 지난주인가 저녁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지난주인가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결국 판은 안으로 굽을 건데 이 경쟁에 대한 부분이 부각돼도 주가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완화돼도 결국 그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것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라인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정부가 지금 그 AI의 100조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결국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AI 인공지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AI 관련된 종목들 어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도 AI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를 좀 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그쵸? 그리고 보이면 네이버라고 말씀드려요. 네이버는 참고로 우리 클럽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미리 공지를 좀 드립니다.
어제 이 무거운 종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뭐 YG넛이라든지 인스웨이브, 한글과 컴퓨터, 뭐 다른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추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이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그냥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단 지금 정부에서 5년간 1조 원 투입해서 모두의 AI를 만든다, 전 국민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I가 거의 대세예요. 지금 시장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섹터가 AI하고 저는 스테이블 코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밖에 못 봐서 아쉽네요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출근길 주식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미리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보시면 됩니다. 시간 날 때 보시면 되니까 행복님 구독을 얼른 하셔야 돼요. 네, 어제 들어오셨고 확신이 어제 들어오셨구나.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영상 좀 올리다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단독으로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인공지능 분야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총 13조 5천억 규모의 펀드 조성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AI, 딥테크, 뭐 유니콘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육성을 위해서 가칭이긴 합니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라고 추진을 하기로 했고, 결국 스타트업 펀드라든지 이런 중기부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이런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유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정부가 드라이빙을 걸고 있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독식 야심,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속도낸다. 이야기 뭐냐면요.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어제 상원에서 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68대 30으로 통과가 됐어요. 이제 이거는 상원 통과가 됐고, 남아있는 것은 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승인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원 정도만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예요?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원에서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따지면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 중에 달러 기반 비중이 좀 압도적이긴 한데, 이 달러 기반이라는 게 또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국내 주식과도 저는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재정 정책을 좀 펼쳐야 되는 부분들, 추경이라든지 어쨌든 경기 확장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좀 펼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국채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상당히 긍정적이자,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면 지금 최근 서클, 미국 서클만큼 유명한 게 없죠. 그쵸? 서클. 최근에 서클에 3,170억이 몰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 서클이에요. 주가가 상장 10여일 만에 한 4배 이상 뛰었다라고 해요. 미국도 한번 뛰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떠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인 서클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또 국내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어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종목들, 뭐 카카오페이, 뭐 미투온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기존 대장주와 신규 대장주 있지만 지금은 신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정부 정책주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출근길 주식은 저와 함께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 퇴근길 주식은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부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헤어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빗길 조심하시고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